KCN TV 한중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김보옥,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제는 아침 저녁엔 쌀쌀하고 한낮엔 따뜻한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 하면 낙엽, 결실, 수확이란 단어가 떠오르죠. 나뭇잎들은 앞다투어 붉게 물들어가고 농작물들이 바야흐로 황금색으로 연그러가는 향기가 극합니다. 저는 오후 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수확이 계절에 자신이 아름다운 삶을 열심히 가꾸어가는 우리 동포들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이화실 아나운서는 아성시 방송국에서 29년간 근무하셨죠. 네. 예, 그리고 또 퇴직 후 한국에 오셔서 짬짬이 KCN TV 한중 방송에도 정기 출연하고요. 네네. 예, 그리고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런 목소리 방송에 초대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KBS 한민족 방송은 우리 동포들과 아주 인연이 깊은 방송이죠. 이화실 아나운서는 KBS 방송과 어떤 인연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와 KBS 방송과의 인연은 연과 연실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1년간 키운 돼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라디오 한 대를 사오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몰래 남조선 방송을 들으셨는데 지금 말하면은 대한민국 방송이었죠. 그게 바로 지금 KBS 사회교육 방송이었어요. 근데 아마도 저의 운명은 그때부터 방송과 맺어지지 않았나 싶네요. 저의 이제 어린 인상에도 그때 이제 KBS 방송이 참 재밌었어요. 뭐 김영훈 고춘자의 만담으로부터 김삿갓 방랑기, 예, 그쵸? 방랑기. 네네. 그리고 새마을 운동에 관한 뭐 드라마 등등 이제 바깥 세상을 잘 몰랐던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게 유일한 문화 생활이었다고 생각돼요. 그때 언니도 생각날 거 아니세요? 그때 우리 집에 라디오 있었는데 사람들이 여름에 바깥에다 모기불 피워놓고 다 모여 앉아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그때 우리 거기는 단속이란 게 없었어요. 시골이니까 모두 자유롭게 들었는데 그때 들은 것이 김삿갓 방랑기, 콩치와 팥쥐, 춘향전, 심청전 이런 것들인데 그 어린 마음에 야 정말 재밌게 하는구나. 모두 신나게 잘 들었어요. 네, 그런 거 네. 보면 언니는 참 행운이에요. 그게 네. 뭐 단속이 없었으니까 그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네. 저 고향에서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못 들었어요. 창문에다가 막 이렇게 카텐을 치고 높이가 몰래 들었는데 그 민병들이 순방을 하거든요. 아이고. 일단 들키면은 그게 몰수당해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 고향에 있을 때 KBS 사회교육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들을 때 다른 사람 들으면은 반응면 본다다 그런 말 들을까봐 그 입을 뒤집어 쓰고 이 방송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도 예, 제가 혼난 적이 여러 번이 아니었어요. 네. 그럼 저는 정말 행운하네요. 네네. 아무런 스스럼 없이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앉았으니까 그거 저 평론도 하며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 참 언니는 행운이었어요 그때. 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문화 향수가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제 저희 대학교 문을 막아놓는 그런 장애가 되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대학교 가려면은 이제 비나중농의 추천을 받아야 하잖아요. 예, 맞지요. 네, 그때는 네. 다 네, 그랬죠. 그랬죠. 예. 네. 1975년도에 제가 19살 나던 해인데 그때 저는 입당도 하고 홍신촌의 공청단 부서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해 대학 모집 때 대대 간부들과 이제 비나중농들의 추천을 받아 제가 1호로 되고 제대해서 금방 돌아온 청년이 있었는데 그분이 2호로 되었어요. 그런데 대학 명예는 딱 하나였죠. 그때 당시 남들이 뭐 잘한다 쳐주고 또 저도 뭐 사상이 이제 좀 붉다고 생각하니까 자원적으로 그 명예를 그 청년한테 양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나이가 어리니까 다음에 가도 된다. 그래서 그 이듬해 1976년도에 제가 또다시 추천을 받아서 이름이 공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는 시험은 안 치렀지만은 공사에서 공동 면접이 있었는데 매 개인마다 강연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정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도 강연이 괜찮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강연이 끝나고 나서 박수 갈채를 받은 사람이 몇이 안 되었는데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100%로 저는 이번에는 대학교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집에 돌아와서 대학 입학 통지서를 학수고대했어요. 그런데 끝내 입학 통지서가 오지 않았어요. 그 후에 제가 일이 있어 이제 공사에 회의하러 가서 공사 부녀 주임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녀 주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고서는 한 번도 공사에 와서 물어보러 안 왔느냐. 저게 화실이가 합격 명단에 올랐는데 화실에 사는 동네에서 누가 와서 고발을 했대요. 그러니까 화실이가 정치 문제가 있다고. 깜짝 놀랐죠. 아니 제가 무슨 정치 문제가 있냐고 했더니 하나는 무슨 좀 네, 그러니까 첫째는 저희 아버지가 자본주의 나라 남조선 방송을 몰래 듣는 거고, 둘째는 자본주의 나라인 남조선과 서신 내용이 있었다는 것. 이거는 확실해요. 1974년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남조선에 그래 네, 친척 찾는 편지를 저보고 써라 해가지고 우리 아성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처음 썼거든요. 그걸 이제 붙여가지고 회답이 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사회에 대해 가지고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런 나쁘다는 낙인이 찍히니까 저거 이제 낙방된 거죠. 참 아쉽게 되네. 네. 그러니까 그 76년도가 추천받아가는 대학의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참 있잖아요. 그 운명의 조화라 할까. 그 이듬해인 1977년 3월에 아성현에서 통신원 2명을 뽑아가지고 성방송국에 학습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못 갔길래 거기를 갔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새로운 기회를 잡았네요. 네네. 2년 후엔 1979년 3월에 아성방송국에서 조선말 방송 창설할 때 공채를 거쳐서 제가 방송국에 들어갔어요. 그 후로 이제 줄곧 29년이라는 시간을 방송 생활과 이제 동반했거든요. 그건 정말 잘 된 일이네. 그래서 인연이 깊다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대학에 갔으면 방송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 근무할 때 그 2005년도인데 참 우연하게 아성에 취재하러 온 KBS 방송 기자를 만났어요. 그때는 예의상 인사만 주고받았는데 한 석 달 후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KBS 방송 6시 내 고향 프로 기자인데 중국 흥덕강 쪽으로 취재 가려고 하니까 리포터로 나서서 협조해 주지 않겠냐는 이런 전화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8월 달에 그 기자가 오셔가지고 같이 아성, 영안, 내몽골 이래 돌면서 취재를 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이화실 선생님, 그 KBS의 기자 선생님하고 저희 고향에 왔더라고요. 네네. 예. 그 저는 서로 얼마나 불보는지 몰라요. 예. 그때 저희 생각에는 2005년도는 아니, 그리고 10년 전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 KBS 구경만 해도 좋는데, 저 이화실 선생님은 그 KBS 기자과 함께 여기 취재다 오고, 뭐 또 요소시 내 고향에 방송도 아니고, 네. 예, TV로 난다 했거나, 제가 그때 서울에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때 그 윤순사 씨가 우리 초대해가지고 영안에 가서 밥도 한 끼 먹었거든요. 네, 그때 인상이 깊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초청받아가지고 그해 추석 명절을 계기로 해서 생방송으로 5번 나갔어요. 예, 그때 내가 판진이 있을 때 방송 들었어요. 네. 그 그러셨군요. 보니까 네. 야, 이 화실 참 부럽다. 그랬어요. 그런데 네. 거기에 나오는 거 보면 이 화실 씨는 정말 참 멋지게 잘 했어요. 고마워요. 전혀 뭐 서투른 그런 게 없이 뭐 어찌 잘하는지 부럽기도 하고 또 멀리서라도 축하했어요. 야, 네. 우리 아나운서 중에서 저런 사람이 나왔구나. 정말 반가웠어요. 네. 김복 선생님만 아니라 우리 공룡강서 10개 시현의 방송원들 아무리 다 축하했을 거예요.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KBS 방송국에 연수 와가지고 그때는 순자 씨랑 같이 왔잖아요. 그래가 네. 한 달간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인연이란 이렇게 좀 묘하고 신기한가 봐요. 예, 제가 2008년 9월에 방송 생활을 끝냈는데 이렇게 진짜 한국에서 항중 방송과 인연이 닿아가지고 마이크 앞에 앉아 이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예, 정말 네, 그리고 지난 9월 2일에는 또 한 번 KBS 한민족 방송에 초대를 받고 금요 초대석에 윤순자 씨랑 출연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들었어요. 재미나게 잘하던데. 네. 그래서 저는 KBS 방송은 저를 높이 띄워주면서도
다치지 않게 적당히 당겨주는 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참으로 뜻깊은 기억이네요. 예, 그럼 우리 여기서 갈사랑 금잔디의 노래를 듣고 가시죠.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단풍 일면 그대 보고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낙엽 지면 그대 가네 그대 사랑 가을 사랑 파란 하늘 그대 얼굴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새벽 안개 그대 마음 가을 오면 가지 말아라 내 맘 알아나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기에 그대 발자국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가을 오면 가지 말아라 가을 내 맘 알아나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기에 그대 발자국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금잔디 갈사랑이었습니다. 애청자들에겐 이번 가을은 좋은 일들 그리고 기쁨이 주렁주렁 열리는 사랑 가득 행복 가득한 한 달이 되시고 깊어가는 가을 청명한 하늘 아래 명랑한 당신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복 고맙습니다. 아나운서도 25년간의 아나운서 생활에서 좋은 추억들 많이 간직하고 있으라 생각됩니다. 예, 예, 한국에 오신 지도 8년이 되셨죠? 예, 그래요. 예,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구름 목소리 방송에도 많이 기고하고 있고 그 중에 여러 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면서요? 예, 그래요. 올해 7월부터는 한중 방송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에 참여하면서 여생을 빛나고 있어요. 솔직히 말이지 금방 70 되는 나이에 아나운서 삼총사에 끼었다는 이 자신으로부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방송을 듣기 시작한 거는 1992년부터인데 동포 노래방에 적극 참여했댔어요. 그때 방금시에서 10명이 기장원, 또 월인기상, 주장원 이런 상을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제가 시골로 다니고 또 도시 지역에서 사람들을 알려줘가지고 한 것이래요. 그때 자전거 타고 20-30km 되는 곳에도 찾아가서 녹음하며 집과 가까운 사람들을
녹음하기 위해서는 집에다 녹음실을 만들어 놓고 녹음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고는 싶은데 자기가 노래 실력이 안 되니까 독창은 할 수 없어 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합창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불렀어요. KBS에 보내니까 모두들 자기 노래 소리를 듣겠다고 방송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모두 서로 례왕하면서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테이프를 방송국에 보내자면 규격이가 맞는 통에다가 딱 이어야 네. 돼요. 그런데 보게 되면 그 작은 테이프였는데 흔들리거든요. 네네. 그래 생각하던 끝에 아 이거 이불솜을 넣으면 절대 와. 흔들리지 않고 가겠구나 하고 였던 게 거기 방송국에서는 그거 뜯어보고 아 이렇게 김복진은 이불솜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전하게 보내왔구나 하고 정말 모두 감탄하기까지 했어요. 이게 정성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 이렇게 방송을 듣다 나니까 또 원고 쓸 그 제목들도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원고도 좀 쓰고 이랬는데 우수작 올해만 2편 발표됐어요. 와. 예. 그리고 그 예. 콩은 나이 친구 아주 생동하게 정말 잘 썼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4월 3일에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43년 생일이 돼갖고 제가 애청사 신분으로 출연했댔어요. 예, 참 저도 막 뿌듯했어요 그때 그거 듣고.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저한테는 좀 과분한 영예인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계속 KBS 방송을 듣고 우리 한중 방송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그런 영예에 대해서 좀씩이라도 메워가려고 합니다. 예, 아주 잘 말씀하시네요. 두 분 선생님께서는 KBS 한민족 방송과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기자, 편집, 아나운서를 일하면서 많은 기사를 썼는데요. 90년대 초에 우리 영안시 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일하고 있던 안정수 기술원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주 깊은 것 같아요. 그 안정수 기술원은 일제 90년대 초부터 벼영양단지 육모와 초희식 재배를 연구 보급했어요. 그 소희직 재배라니까 제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때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콩영강신문 톱기사로 나갔어요. 당시 영안시 사내에는 47개 조선족 마을이 있었는데 안정수 기술원은 전현 조선족 마을들을 하나하나씩 돌면서 강서촌이라든가 향수촌, 명성촌 이런 촌들에서 실험장까지 만들고 농민들과 함께 자고 일하면서 논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벼영양단지 육모와 초희식 재배 기술을 전수했죠. 네, 대단하네요. 예, 그렇게 하기가 정말 정말 쉽지 않잖아요. 예. 안정수 기술원이 영양단지 육모와 초희식 재배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당시 무당 900여 근에서 인력 1200근으로 증산하는 획기적인 공헌도 했죠. 1200근이면은 600kg이라는 건데, 많이 났지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그래요. 네. 그의 영양단지 육모 초희식 재배 기술은 우리 흥령강은 물론 전국적으로 보급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공헌이네요, 예, 그러다보니. 그 안정수 농업기술원을 취재하면서 농민들로부터 그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논밭이 찍힌 발자국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는데요. 예, 흥령강 조선말 방송에는 물론 중앙 조선말 방송에서도 방송되었어요. 예. 현급 방송원이 원고가 중앙 방송에서 방송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기사로 영광스럽게 성급 방송 분야 우수 기사로 포청받았어요. 네,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그 후 저는 이 기사를 주제로 논문도 발표하여 전 영안현 천여 명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1991년에는 정식 간부 편제로도 편입되었습니다. 와, 보니까 이 기사가 윤순자 씨의 그 인생의 한 개 전환점이 됐네요. 네, 그렇어요. 진짜 잘 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프로는 노사연 씨 바램으로 인사드리려 합니다. 저는 바램이 노랫말에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더군요. 우리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을날 점점 익어가는 나달처럼 조금씩 익어가고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참으로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을은 그래요. 예, 익어가는 거라는 거. 예. 네. 네, 우린 퇴직 후 잘 살아보려는 일념으로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짬짬이 한중 방송에서 제2 방송 인생을 펼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의 도전에서 삶의 지혜를 차곡차곡 쌓아 더욱더 다채롭고 풍요로운 인생을 갖고 갑시다.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